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 이후로 작가의 권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말들이 오갔고 또 이거 문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포털 눈치보기라고 하는 작가단체들의 알아서 기기로 사실상 무산되다시피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문산법, 그러니까 이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이 100% 이 법만 제정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제 업체들이 특히 이제 대형 포털을 비롯해서 권리관계를 갖고 장사를 해야 되는 일체의 업체들에게 제어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제어핀 역할을 해야 될 법의 제정이 사실상 물이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 그것도 작가단체가 알아서 나서서 나는 한국만화가협회까지 그러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원 세상에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제 작가들 단에서는 이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제어핀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부분에서는 법 말고는 막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규제법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면은 규제에 대항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법으로 국가가 나서서 작품을 유해 매체로 지정해서 뭐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당연히 나설 수 있고, 그런데 그건 작품단인 거고, 그럴 때조차도 이를테면 업체들이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작품은 작가 거니까.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작품은 작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얘기가 권리관계로 가게 되면은 업체들이 내세우는 건 그거예요. 그거는 작가님 반의 것은 아니에요. 작가님 것만은 아니에요. 인 거죠. 어떤 한 작품은 이제는 작가만의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관례처럼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업 만화판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털 중심으로 이제 짜여져 있는 상업 만화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스튜디오 체제를 비롯해서 에이전시, 스튜디오 체제 이런 식으로 권리관계를 조금 이제 하도급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권리관계, 이 IP 산업이라는 표현으로 나가게 되면서 작가하고 포털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영상화라든지, 그러니까 웹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웹툰을 만들고 웹툰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밸류체인을 가지고 형성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이를 도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 업체들 입장에서는 철저히 업체들 입장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순화하기 위해서 작가를 부품화 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품 자체가 작가 게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표 작가명은 작가 이름이 붙으나 실제 권리관계 문제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메인으로 이제 작업을 한다선 치더라도 오롯이 그게 자기만의 것으로 이제 작업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내 다음 단계에 작업한 거에서는 자기가 컨트롤하기도 어려운, 100% 자기가 대표 작가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것이죠.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피로감이라든지 약간 모욕감을 느끼시는 작가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비단 포털 웹툰의 문제기만 한가라고 했을 때 업체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보면요, 산업화되면서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면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품화가 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산업화가 된 업계, 이를테면은 K-팝, 그런 사례들을 보고 있노라면 대저 비슷한 구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 그쪽도 빚을 까야 되는 구조잖아요. 투자한 만큼, 미리 투자한 만큼 나중 가가지고 이제 아이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빚을 까고, 그 빚을 깐 다음부터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놀랍도록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자면은 아이돌도 딱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도 거대한 착취 구조기도 하죠. 웹툰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산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제 붙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그 일종의 착취 구조가 성립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참 마음은 편한 것 같고, 누구도 이제 죄인 안 만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작가가 빚을 지고 들어가서 그 빚을 영영 까지 못하는, 이를테면 지금 현재 MZ 제도 같은 경우는 거의 후차감인데, 후차감 제도에서 작가가 결국 떠안게 된 빚을 갚을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럼 터지면 되지. 무슨 저기 허모 대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배 작가들 그 노동 환경이라든지 얘기하셨을 때 그냥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터뜨리면 되죠. 네, 물론 모두가 다 터지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특히나 신인급에서 이걸 까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어지간히 터지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그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약간 막막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미 어느 사이엔가 웹툰의 역사에서 포털 사이트가 유료화를 성공시키고, 그렇죠? 이게 이제 2012년, 2013년쯤 완연해졌는데, 그러면서 비포털 사이트에서도 이를테면은 레진 코믹스가 첫 달에 1억을 땡겼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하고 업체들이 마구 우후죽순 생기던 시점 정도로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때는 기뻤어요. 어쨌든 간에 만화가 돈 된다라고 하니까. 만화가 돈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지옥이 열리게 되죠. 그때는 미처 몰랐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움직인 거죠. 산업적으로. 네. 산업이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되죠 그렇다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속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몇이 갈아먹히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업체들을 귀찮게 하지 않으면은 업체들은 기꺼이 사람을 더 갈아먹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의 역사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까르푸가 왜 그랬을까? 송곳의 무대가 된 그 까르푸가 왜 그랬을까?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프랑스에선 그러면 안 되지만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인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어핀을 넣었어야 되는데 뭉개졌잖아요. 작가들의 손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방법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논점을 다시 좀 돌려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업계라든지 정치적으로 봤을 때 보수 쪽에 해당하시는, 보수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우리나라의 우파는 보수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마름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봉건주의자들이고, 식민지 시기였으면 당연히 친일파를 했을 사람들인 거고, 친일파 계보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그냥 내재화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보면 굉장히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노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60대쯤 되시는 할아버님 선생님들 같은 경우 애들을 죽자고 패면서 그랬거든요. 역시 조선놈들은 패야만을 들어. 애들 패면서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게 완전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안 되고 일단 패야 되며 조선놈들은 패야 되며, 이런 것들이 내재화, 한국인이면서 그런 게 내재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멀리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업체에다가 뭔가 이제 업체가 눈치를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상이 딱 나오는 것만으로도 어우 좌파, 어우 공산주의자, 어우 빨갱이, 이딴 소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일베 쪽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무위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아니 뭐야? 이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을 갈아먹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갈아먹기다 죽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목숨값
막느라고 더 큰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상으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어쨌든 간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또 어딘가에 앵기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리스크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갈아먹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보도가 나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람은 죽어도 되는데 보도도 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기자들한테 뭘 매긴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게 문제긴 할 텐데, 아니면은 뭐 잘 아는 검사님 뭐 이런 거 잘 아는 기자님, 잘 아는 검사님 뭐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긴 할 텐데요. 어쨌든 노조의 존재 의미와 노동쟁이의 존재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요.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게 경영적인 리스크만이 아니라 결국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힘들지 않아야 결국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웹툰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웹툰 쪽에서도 작가들이 힘들지 않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이 업계가 건강해진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산업 이러고 있으니까 산업화의 관점에서 이 정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내재화되는 거고, 독자들도 심지어 작가들도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 네이버 누님이 애템하셨어. 작가들이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작가단체가 이번에 알아서 기는 거 보면서 절실하게 느꼈는데, 아, 이거는 작가들한테 맡기면 답이 안 나온다.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한데, 독자 입장에서는 그걸 못 놓겠는 거죠. 어떤 분 뭐 댓글에다가 그렇게 다셨던데, 자기는 한국 웹툰 안 본대요. 구조적인 것도 그렇고 댓글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고 난 그래서 맘 편하게 일본 만화 본다 이러시던데, 그게 답이냐? 그게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분은 맘 편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지만 저는 그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했을 때 웹툰의 역사적인 부분, 2003년 상업 웹툰의 시작점이 2003년으로 보는데 2003년 이후의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 뭐가 문제였냐라고 했을 때 포털이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 작가들의 눈치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에서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했을 때 콧방귀도 안 끼던 상황이 왜 그럴까라고 하면 저는 그 웹툰 담당하시는 그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만화 사랑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매번 강조하시는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의 만화 사랑을 제가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 네이버의 김모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집에 만화가 1만 권 넘게 있고, 그 어지간히 만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1만 권 넘게 갖고 있긴 쉽지 않거든요. 저희도 1만 권 가까이 있다가 감당이 안 돼서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만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기증하고 해가지고 지금 수를 막 줄여놨는데 이거 갖고 있기 쉽지 않습니다. 그 만화 사랑 자체는 진짜 의심하지 않아요. 본인의,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그 업계 관계자들의 만화 사랑 자체를 제가 의심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본인의 결정이라든지 그것이 만화계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내리는 정책이라든가 이게 옳은 걸로 귀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이분들이 만화를 사랑하시고 작가들하고 형동생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작가들하고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결과적으로 작가들이 뭔 말을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한 건 친한 거고 아닌 건 아닌 건데 지금 제어핀이 없으셔. 만화 업계에 지금 제어핀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포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산업 구조에서 중추가 되어 있는 업체들에는 제어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볼 수가 없게 돼버렸어. 이번에 더 확인이 된 거죠. 저는 이 업체들이 조금 더 귀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작가들이 본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게 노동이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면 참 좋겠지만은 이게 지금 일부 작가들 외에는 작가 노조라고 하는 걸, 그 웹툰 작가 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없죠. 일부 말고는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이 없죠. 그래서 노조 문제도 참 어렵고 작가
단체가 그걸 하길 바랬지만 역시 안 되고, 계속 얘기하지만은 안 된 거고, 그럼 작가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될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의 만화계에서 그나마 만화계가 이래 돼야 된다 저래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귀찮게 어젠다를 형성하고 주구장창 떠들고 하던 집단이 그럼 없었느냐라고 하면은 없진 않았죠. 사실 이게 비평가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평가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고민하는 비평가들의 지금 존재 자체도 지금 마땅치가 않죠. 네. 학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이 문제에서 학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젠더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에는 좀 새가 약한 거죠, 말하자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찮게 하고 뭔가 견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도 낸 책이긴 합니다만은, 만화 웹툰 작가 평론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네이버 돈 받아서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네이버 돈 받아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상생 기금 같은 걸 조성해가지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저도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긴 합니다만, 저는 강사거든요. 강사니까 이런 말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실제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대학교에서 전임이 되기 위해서 서류를 넣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면접까지 간다 했을 때, 면접까지 안 가도 돼. 서류에 대놓고 나와요. 그러니까 학과 발전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학생들 취업. 자, 이거 중요합니다. 학생들 취업을 어떻게 시킬까, 연재 어떻게 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는 어떤 강사님은 딴 데에서도 여러 군데 활동하시는데, 자기한테 그런 걸 또 묻더래요. 학생들 취업 어떻게 시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대놓고 말했대요. 그걸 제가 왜 신경 써야 됩니까? 딱 가르치는 사람인데? 딱 그러셨대요. 그래 놓고선 붙으셨다는 거야. 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까지 받았대요. 네, 너무 무리했다고. 근데 이게 무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대체로 이게 대학들이 지금 웹툰학과가 선생들한테 바라는 게 바로 그건 거죠. 어떻게 꽂을 수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플러스 이제 교수 집단들, 강사 집단까지 포함해서 업체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너무나 당연하게 없다, 이제는. 그런데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한쪽에 몰린다라고 했을 때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누군가는 죽는다고. 이미 지금 죽어가고 있고, 작가들 지금 후차감에서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는 너무 그냥 나오고 있는 얘기고, 심지어 그렇게 빚을 못 갚는데 MG 미니멈 개런티, MG 제도화에서 혼자 그리는 게 아닌 이상이야 당연하다시피 그 돈을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나누게 된다고. 어시스턴트 비용이라든지, 이게 주간연재라고 하는 게 정말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럼 손에 쥐는 돈은 더 적는데 병원비 쓸 돈도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터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은 사람이 살곤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비용 체계 자체가 이거저거 떼고 나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돼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업계를 걱정하고 업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누굴까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업계에 대한 이해가 100% 완전하진 않을지언정 최소한 굉장히 업계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독자 집단입니다. 한국 만화계의 지금 안전핀이 아예 없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는 한국 만화 독자 운동이 맥이 끊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부터 약간 좀 문제가 좀 더
심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 만화 독자들이 만화 살리기 운동 같은 거를 약간 좀 어설프게 했을지언정 최소한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만화계가 엉망진창이었을 때 그 엉망진창인 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건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유통체계가 어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부는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조소하고 흉난하고 체념하다시피 했던 것이라고 하면은 이쪽은 공부를 했다고, 공부를 하면서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자가 할 수 있는, 일개 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만 좋게,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토론이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 토론이라고 하는 게 나무위키 따위에서 되고 있잖아. 아니면은 뭐 DC 인사이드, 일베, fem코 그딴 데서나 일어나고 있고, 그럼 거기서 나온 얘기는 뭐예요? 개미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 이딴 소리잖아요. 거기에서 딱 멈추잖아. 어디 여자들이 딱 이 수준이잖아.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이게 나와가지고, 햇소리들이 정말 햇소리들, 여자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2016년에 그 티셔츠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만화 독자 운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니면 조직이 돼 있고 그랬으면은 그 목소리들이 과대표돼서 저 지경으로 사람을 들볶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까닭은, 그리고 이제 저 과대표된 인셀들의 난동이 업계 눈치를 보게 만들었던 까닭은, 저들이 날뛸 때 저들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국 만화, 한국 웹툰의 독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정리된 발언, 그리고 정리된 방향, 이게 나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런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토대가 지금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가 제가 때려쳐버렸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DC나 아니면 팽포나 아니면 뭐 일베나 이딴 데에서 언강생심 그걸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조롱하고 때리고 지지기고 가르는데 이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퍽이나 그걸 하겠습니다. 작가가 몇이 가든 말든 몇이 죽든 말든 한국 만화는 볼 것 없어 이딴 소리 하면은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 결과가 작가들도 업체를 제어 못하는데 업체들이 눈치 볼 대상 중에 독자도 없는 거예요. 독자들 눈치도 보지 않죠. 게임 업계가 딱 그 짝이긴 하거든요. 이용자 눈치를 보냐고, 닥치고 가차나 돌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딱 그 짝이거든요. 여기도. 저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방법 중에 하나는 독자 운동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계에도 바랄 게 없고, 그러니까 학계라기보다도 교수님들한테 바랄 수 있는 것도 없고 작가들한테 바랄 수도 없는 것들이고, 업체의 자정이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고, 남은 건 독자밖에 없다. 단 지금 현재 남성향 커뮤니티에 날뛰고 있는 저 인셀들 말고 누가 독자를 대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는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걸 뭐 누가 누구한테 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2002년도에 그 독자 만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했던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2002년도라고 하면 웹툰이 이제 상업화 되기 전이고, 재밌는 건 독자 만화 대상도 2002년 첫 회 빼고는 출판 만화가, 태생적인 출판 만화가 대상에 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완연하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시대의 변곡점에 딱 서 있는 거였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아직까지 쥐고 있었던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그 만화책 중심의 구도에서 만화를 사랑한다, 만화를 사본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으니까 그 레토릭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 흩어졌지만 거의 그때 그 사람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때 잔재가 이제 저 정도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업계인 포지션 중에서 편집자 포지션으로 가신 분이 몇 분 계시고, 사실 독자 포지션에 남아있는 거는 저 정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무엇이냐? 저의 결론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지금 유일한 방책은 독자들의 결집이다.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걸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집이다. 자발적인 결집이다.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누군가 시간을 쓰고 누군가가 여력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정말 난망한 일이죠, 이거는. 근데 그것 말고는 지금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